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의 이수연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인플레이션 압력과 미국의 정치적인 불확실성 등 여러 글로벌 악재가 겹치면서 코스피 지수는 3,000선을 내두었습니다. 어제 거래소 1.89% 하락하면서 2,962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2.8% 급락하며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는데 특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이 각각 10% 급락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조금 전에 마감된 뉴욕 3대 지수는 일제히 반등에 성공했고요. 전일 급락한 기술주 위주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나스닥 지수가 1.2%대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부채 한도에 대한 협상이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제넷 옐런 재무부 장관은 미국의 의회가 2주 안에 연방 부채 한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심각한 경기 침체를 맞을 우려가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현재 불확실성이 가득한 시장 속에서 오늘자 시장 대응하는 방법도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과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수요일장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범준, 민경철, 김성현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 개장 시그널 다뤄드릴 예정이고요. 또 실시간으로 소통 원하시는 분들 유튜브 서울경제TV 채널로도 놀러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울경제TV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정재훈이라고 세 글자 전송해 주시면 장중에 이 주식 이야기들 가득가득 담아 가실 수가 있으니까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위원님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장 계속해서 좀 부진한 흐름 연출하고 있죠. 어제 뉴욕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만 이 낙폭을 모두 만회할 만한 상승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1.2% 정도 상승했다는 점이 우리 시장에 오늘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 싶은데요. 오늘자 개장 작전 좀 세워주시죠. 예, 전날 뉴욕 증시는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좀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반등이 좀 나온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추세 전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아직까지 악재에 민감한 그런 반응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다만 이제 실적으로 이제 초점을 조금씩 맞춰가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은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한국 시장 같은 경우도 어제 좀 급락이 나왔습니다. 제법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거래소 같은 경우는 장중에 2.6%대의 좀 하락을 보였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장중에 3%가 넘는 하락세를 좀 보였었는데, 조정에 대한 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얼핏 다 밀려 내려온 그런 상황들이에요. 지수를 좀 보게 되면 하락 N자형으로 좀 밀려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반등에 대한 부분들을 좀 노려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선물 기준으로 좀 본다 하더라도 약간 좀 미흡한 그런 모습들은 있어요. 밀려 내려오게 된다라면 380포인트대 초반 자리대까지도 열어놓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어제 384포인트대의 저점을 기록하고 나서 아래골을 좀 달아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거든요. 만약에 여기에서 반등 시도가 좀 나오게 된다라면 어느 정도 오게 되면 308포인트 자리대, 408포인트에서 410포인트 자리대의 목표치를 좀 설정을 해 놓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된다면 지금 구간부터는 이제
추가적으로 좀 하락을 하게 되면 시장 자체가 이제 낙폭과대로 좀 진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보다는 보유를 하는 전략이 더 좋고, 그다음에 매수를 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어느 정도 빠질 만큼들은 다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를 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더 유리하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 왜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좀 많이 나왔었어요. 2,300억대의 매도세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이게 신용 쪽에 있어서의 반대 매매에 대한 물량들, 뭐 손절성 물량인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보더라도 이 신용 쪽에 있어서의 반대 매매 물량이 좀 제법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이 오늘의 이제 포인트가 좀 될 것 같은데, 반대 매매 물량을 어느 정도 좀 소화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저가 매수가 얼마만큼 좀 들어와 주는지 그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외국인 쪽이 됐든 기관 쪽이 됐든 어느 정도 이 저가 매수가 좀 들어와 주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미국 선물 쪽하고 연동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전략은 뭐 추가적으로 밀리면 일단 보유를 해 나가는 전략, 반등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어느 정도 이 이슈를 가진 종목군들, 뭐 이런 종목군들을 좀 매수를 하고 좀 보유를 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행인 건 일단 어닝시즌에 좀 돌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들은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그런 사항들인데, 내년도에도 성장 폭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실적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모멘텀을 좀 보유하고 있는 종목군들, 뭐 위드프로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정책에 대한 수혜주,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못 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슈에 의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연말까지 사이판에 예약한 사람이 이제 4천여 명이 좀 넘어간다고 합니다. 여행 쪽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고, 위드 코로나에 대한 관련 투로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종목군들은 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뭐 하나투어 같은 경우도 최근에 지수가 주석을 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견주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뭐 21선에 대한 기준점, 뭐 지지를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괜찮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모두 투어도 뭐 하나 투어랑 비슷한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투어라든가 아니면 노랑풍선 같은 경우도 일단 견주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이러한 종목군들을 좀 관심 있게 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여전히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항공주들도 나름대로 좀 관심 있게 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두 번째 이슈를 좀 보게 되면 금리 인상이 이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죠. 뭐 미국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도 1.5%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 연말로 갈수록 이제 배당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렇다면 은행 쪽이라든가 보험주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가지고 볼만하다. 그 부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은행주에 1년 뭐 정기적으로 적금을 한다 하더라도 2.5%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은행의 배당을 보게 된다라면 3배 가까이도 주는 뭐 그런 은행들도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우리금융 같은 경우는 좀 보게 되면 중간 배당까지 포함해서 약 한 7% 정도의 배당 수익률입니다. 뭐 은행에 넣어놓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런 쪽에 있어서 배당을 받아먹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뭐 이런 종목군들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보험 쪽을 좀 보게 된다라면 뭐 현대해상도 나름대로 좀 괜찮아요. 길게 보게 되면 올라간 폭이 없습니다. 올라간 폭이 없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이러한 종목군들은 충분히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급등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 그게 일단은 조금 답답한 그런 부분들일 수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좀 안전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4%대, 작년에 배당 수익률이 4%대였었어요. 근데 올해 실적이 꽤나 좀 괜찮은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배당은 좀 더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 뭐 메리츠 화재라든가, 아니면 은행주자는 우리금융,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금융 지주라든가, 아니면 하나금융 지주, 뭐 이런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배당 수익률 측면에서는 좀 괜찮고,
지금 시장에 있어서는 대안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수급 관심주를 좀 보게 된다라면 첫 번째 종목은 사마 네트워크입니다. 사마 네트워크 같은 경우 최근에 콘텐츠 쪽에 있어서 나름대로 좀 시세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 시도를 좀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니까 이런 종목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유니테스트입니다. 반도체 수동성 쪽과 태양광 쪽에 있어서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오늘장에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0월 6일 수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큰 폭으로 하락세에 나타났습니다. 6개월 만에 코스피 지수가 3,000선을 이탈하는 모습 나타났고요. 현재 경기 침체 속에서 물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인데다가 미국의 부채 한도 불확실성까지 글로벌 악재가 커지면서 시장은 여전히 방향성을 잡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은 종가와 같은 1,188원 70전에 거래를 마쳤고요. 장중에는 1,188원 90전까지 오르면서 연고점을 갱신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들의 수급 압박 계속해서 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자 우리 시장에서는 이 수급 회복도 중요하겠지만 지수가 좀 상승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세한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하시죠. 네,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위부터 5위까지 상승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가 0.69% 올라가면서 72,700원까지 주가 올려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10만 원 선 회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현재 0.8% 상승 출발하면서 98,7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와 삼성전자 우선주 0.9%씩 상승하고 있네요.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에서도 모든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회복세가 나타나는 모습이고 카카오가 1.8% 크게 올라가면서 11만 3천 원까지 주가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LG화학도 0.5% 상승, 현대차 0.8% 가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수 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상승 출발에 성공합니다. 거래소는 0.7% 올라가면서 2,984포인트 올라갔고요. 아직 3,000선을 회복하려면 한 16포인트 정도 더 추가적인 상승이 필요해 보입니다. 코스닥 시장 1% 딱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964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양시장에서 개인들의 순매수가 장 초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낙폭에 따른 반발 매수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의 소폭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이 과연 장 후반대까지 이 매수세를 확대할 수 있을지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위부터 5위까지 HLB를 제외하고 모든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굉장히 큰 폭으로 급락했던 셀트리온 형제들, 헬스케어는 현재 1% 회복하면서 91,2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에코프로비움과 LNF도 오랜만에 상승합니다. 각각 1.8%, 1.7%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에서는 셀트리온 제약 마찬가지로 헬스케어 따라서 회복해주는 모습입니다. 어제의 급락세를 만회하기는 턱없이 부족한 상승률이지만 그래도 상승 출발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12만 7,7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 2%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요. 현재 주가는 6만 4,5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위메이드가 새롭게 코스닥 시가총액 10위 자리에 안착했는데 오늘 안착한 모습인데 2.7% 좀 급락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개인 종목들 차별화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메이드 현재 주가 93,4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순간포착 라이브 매매 시그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자 김범준 전문위원인데요. 인사드려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짧고 굵은 인사. 자, 오늘 개장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첫 번째로 셀트리온에 대해서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어제 헬스케어와 제약까지 큰 폭으로 급락하면서 헬스케어 주주들께서 좀 원성이 많이 높았습니다. 일단 셀트리온 본주 자체에서 지금 유럽에서 코로나19 치료제 러브콜이 들어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락한 이유를 좀 여쭤봐야 할 것 같고 대응 작전 좀 세워주시죠. 네, 일단은 셀트리온 대응 전략을 좀 볼 텐데, 어제 셀트리온 형제들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특히 셀트리온은 12% 정도 빠졌고, 셀트리온 제약은 10.21% 빠진 125,700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12.84% 정도 빠진 93,300원에 마감을 했는데, 일단은 전부 하향 조정치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양대 지수가 좀 많이 안 좋기도 했고요. 일단 어제 셀트리온이 소식에 두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레키로나가 유럽 의약청 품목 허가 절차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지난 2월 말에 레키로나의 이제 EMA 롤링 리뷰 절차가 시작된 지 약 7개월 만으로 지난달 자료 보완 수정을 거쳐서 최종으로 이제 정식 품목 허가를 제출하게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은 EMA가 롤링 리뷰를 통해서 각종 데이터에 대한 검증 과정을 충분히 진행했기 때문에 정식 품목 허가의 조기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레키로나는 앞서 6월 글로벌 임상을 통해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이 되었고, 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유망 치료제에 선정이 되기도 했었는데, 어쨌거나 사실 제품에 대한 불확실성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임상 실패할 건덕지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없는 거라서, 공매도 입장에서는 사실 이 품목 허가가 될 가능성도 높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전에 좀 내려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공매라는 건 어쨌거나 주가가 내려갔을 때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때마침 또 지금 글로벌의 문제도 심각하고요. 미국의 부채 한도 셧다운, 중국 전역난, 미중 무역 전쟁, 유가 상승, 인플레 폭등,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도 있고 계속 헝다그룹의 문제도 있고요. 정말 많은 문제들이 질비한 상태이긴 한데, 여기에 또 두 번째 소식이 있었죠. 3분기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가 좀 안 좋다는 소식이 있는데, 관련된 내용을 좀 가져와 보면 레키로나의 유럽 계약이 지연이 되고 렘시마 SC 매출이 증가하는 속도가 예상보다 느려졌기 때문인데, 이에 따라서 투자 의견을 매수가 아닌 시장 수익률 상회, 아웃퍼폼으로 하향 조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가 기존의 35만 원에서 거의 20만 원 후반대로 많이 낮아졌고, 실제 주가는 어제 이제 급락을 하는 바람에 좀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그나마 시장이 반등이 오면서 셀트리온도 지금 현재 한 3%대 넘게 반등이 조금 오고 있지만 사실 많이 미약하죠. 셀트리온의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이제 각각 4,413억 그리고 1,757억 원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시장 기대치에 비해서 각각 23%, 28%를 밑도는 수치입니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각각 19.6%, 28.4%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고요. 셀트리온이 3분기에 체결한 공급 계약이 총 2,715억 원인데 전분기보다 4% 정도 늘어난 수치이기는 하지만, 레키로나의 유럽 승인 및 정부 비축 물량 계약이 예상보다 지연이 되면서 공급 계약이 좀 크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렘시마 SC 매출도 더디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또 한몫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분기 누적 매출이 660억입니다. 근데 셀트리온의 공급 물량이 5,300억 정도니까 사실 좀 재고가 많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사실 장 전에 나왔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EMA 정식 품목 허가 신청 이 소식들이 좀 전해졌긴 했는데 하락세를 막을 수는 없었죠. 그래서
사실 시장 하이치 전망 뉴스로 이렇게 내린다라고 보기엔 사실 좀 정상적이진 않지만 국내 공매도 하면은 또 셀트리온을 빼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 영향이 좀 많이 있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긍정적인 것은 저가에 담을 수 있다는 것이고 좀 부정적인 것은 셀트리온의 부정이라기보다는 좀 글로벌적 부정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글로벌적의 문제점들이 좀 해결이 되면 사실 이런 하락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허가가 실패했다라면 사실 볼 것도 없지만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다음 종목을 좀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펄어비스 주가 전망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펄어비스는 사실 별로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할 게 없는데 일단 시장에서 펄어비스를 보는 기대치가 좀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냥 단순하게 요즘 나오는 그 게임들과는 좀 다르다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제일 정확한 거는 투자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요즘은 워낙 정보화 시대니까 뭐 유튜브나 뭐 네이버에 검색해서 펄어비스 도깨비를 검색해 보시면은 관련된 이 트레일러 영상이 많이 나오는데 보시면은 이 회사가 얼마나 게임의 기술력이나 뭐 게임에 대한 상상력, 기획력 뭐 이런 다양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깨비는 메타버스형 오픈월드 RPG 게임으로 뭐 다만 이제 플랫폼이 좀 다르다는 점이 있기는 한데 그 다른 플랫폼 시장이 작은 것도 아니라서 일단은 펄어비스가 신박한 혹은 좀 도전적인 게임을 만들고 또 그에 따른 성과를 내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신작 도깨비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거고요. 다만 출시일이 좀 아직 많이 남은 상태라서 사실 주가 전망, 그러니까 회사 전망은 좋죠. 상당히 괜찮지만 시기적으로 이제 이거를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분들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주가 변동성에 대한 것에 조금 개의치 않아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상관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언제나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만큼 회사는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를 이 회사는 게임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제 양상형 게임을 만들어내는 회사가 아니라서 성장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좀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측면이 아니라 조금은 중장기적인 느낌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천천히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SK텔레콤입니다. 그래서 SK텔레콤 매수를 해야 되냐라고 질문을 좀 해주셨는데 SK텔레콤이 이제 인적 분할을 하죠. 12일에 임시 주총이 열리고 11월 1일에 분할 기일이 있고요. 10월 25일부터 11월 26일이 이제 주식 매매 거래 정지 기간이고요. 11월 29일에는 이제 변경 상장 및 재상장일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 SK 액면가가 주당 500원인데 액면 분할이 되면은 액면가 100원에 5주로 그러니까 좀 5분의 1로 좀 쪼개지는 건데 그래서 총 주식수가 이제 3억 6,030만 주 정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늘어난 주식수는 인적 분할 비율 6대 4로 기존 회사와 이제 신설 회사 주식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인적 분할에 대해서는 사실 좀 호불호가 있죠. 그래서 누구는 좋다, 뭐 누구는 싫다 할 수 있는데 액부는 기존의 주식을 여러 주로 쪼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당 지금 SK텔레콤 기준으로 가격이 5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좀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도 쉽게 매수에 동참을 할 수가 있고 결국 접근성이 좋아지는 만큼 유통되는 주식수 또한 늘어나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제 유동성을 늘리기 위해서 액면 분할을 많이 하거든요. 어쨌거나 기존 회사 그 준속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구독 서비스, 클라우드, 데이터 산업 등을 강화하고 또 신설 법인은 또 성장 자회사를 중심으로 신규 투자를 확대하는 계획을 좀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좀 글로벌 문제점들을 파악하시면서 SK텔레콤을 매수를
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부터 펄어비스 그리고 SK텔레콤까지 세 가지 종목에 대한 시그널들 챙겨드렸습니다. 현재 개장하고 14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요. 과연 이 시각에서 움직이고 있는 특징주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첫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KPF입니다. 어제 시간외 매매에서 상한가를 도달한 종목인데 이날 외신에 따르면 지금 이 중국에서 전력난 문제가 심각하게 이어지고 있죠. 중국과 좀 가까운 인도에서 좀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중국의 석탄 수입량을 늘리면서 오히려 인도 공장들에서 전력난이 또 발생할 수 있고 장기간 동안 이 석탄 공장을 가동할 수 없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16개 발전소 중에서 이미 석탄 재고가 크게 바닥에 났고 또 발전소 중에 절반 이상의 재고량이 지금 3일치밖에 유지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중국뿐만이 아니라 인도까지 석탄 수요가 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공급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에 따라서 관련 종목들의 상승세가 지금 시장에서 돋보이고 있고요. KPF가 장 초반에는 한 15% 정도 갭상승 출발하긴 했지만 지금 힘있게 상한가에 도달을 하려는 모습이고요. 현재 주가는 5,32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보시죠. 네, KPF는 어제 정말 길게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습니다. 지금 4,080원부터 현재 5,320원까지 계속 양봉 끌어올려가는 모습이고 어제 변동성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놀라시지 않았을까 합니다. 바로 오늘 주가 회복해주는 모습이고 현재는 5,32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이번 종목은 코퍼스 코리아입니다. 코퍼스 코리아가 한류 콘텐츠 기업이죠. 지금 일본 현지 법인인 코퍼스 재팬을 통해서 아마존과 콘텐츠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소식은 9월 말에 전해진 소식이고요. 지금 넷플릭스의 한국 시리즈 오징어 게임이 흥행을 하면서 지금 다양한 콘텐츠 기업들의 기대감에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존과의 공급 계약을 통해서 콘텐츠는 내달부터 순차적으로 일본 내에 있는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에서 서비스가 될 예정이고 계약 금액은 45억 원이라고 합니다. 코퍼스 코리아에 대해서 이 콘텐츠 기대 매수세 현재 상승하고 있고요. 현재 8.97%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봉 보시죠. 네, 코퍼스 코리아도 횡보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윗꼬리를 많이 달았는데 그래도 지금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꾸준히 양봉으로 유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죠. 최근에 3,955원까지 상승했다가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는데 하루 만에 오늘 갭상승 출발하면서 아직까지 양봉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3,655원입니다. 네, 지금 종목들 살펴보고 돌아왔고요. 다음 주자 민경철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하는 전문위원 민경철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지수가 힘있게 또 상승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할 말이 많을 것 같고요. 자,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상승분을 장 초반보다는 반납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개장 상황 좀 짧게 짚어주시고 또 종목별로 시그널도 챙겨주시죠. 네, 약간은 조금 동문서답이지만 지금 반대편 미국 이야기 조금만 진행하고 이제 문의 주신 종목들의 분석 의견 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구 반대편 미국에서는 부채 한도를 폐지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미국 옐런 미 재무장관이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3조 5천억 달러, 우리나라 기준으로 약 4,156조에 달하는 사회복지 예산을 통과시키느냐 마느냐 아니면 낮춰서 합의를 시켜서 통과시키느냐에 대한 이슈가 지금 글로벌 증시의 빅 이슈로 방향성을 지금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예산안 통과가 안 될 경우 미국이 디폴트가 된다고 가정한다면 예산안 통과가 안 될 가능성은 저는 제로에 수렴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미국의 민주당이 복지 예산을 3조 5천억 달러,
우리나라 기준 약 4,150조 돈을 많이 풀겠다라는 입장이고요. 반대판은 2조 달러를 삭감한 1조에서 한 1.5천억 달러 수준으로 적게 유동성을 풀겠다, 예산을 증액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정치적인 싸움으로 인한 미국이라는 국가가 파산하게 되는, 디폴트하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재료에 수렴한다는 이야기 다시 한번 남겨드리도록 하겠고, 미국 정부가 코로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써버린 상황이라서 지금 남은 예산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높이지 못할 경우에는 디폴트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사상 초유의 위기 상황에서 똘똘 뭉치지는 못할 망정 결국에는 정치적인 대립의 문제로 예산안 합의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달러 보유량, 외환 보유량이 적은 국가의 경우에는 심각한 위기 상황일 수 있지만, 미국은 글로벌 통화인 달러를 미국 연준, 미국 은행에서, 중앙은행에서 마음대로 사실상 종이를 찍어내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로 인한 예산안에 대한 부분만 합의가 된다면 달러는, 부채는, 예산의 증액은 달러를 종이로 찍어내면 해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디폴트에 대한 우려는 미국이라는 국가가 디폴트 될 거라는 글로벌 문제는 우리 연말 정도 되면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만약에 공화당 등의 반대로 미국 정부의 예산안이 부족해서 수십만 혹은 수백만 명이 넘는 미국의 공무원들이 급여를 제대로 못 받게 돼서 셧다운이 되는 사태가 발발하게 되면은 그 예산안 통과에 반대한 모든 미국의 정치인들의 향하는 비난의 화살과 그 후폭풍들이 감당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99.99% 확률로 예산안은 결국에는 합의가 되고 합의점에 도달하게 되면은 통과가 될 것으로 전망하도록 하겠고요. 10월 30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예산안 처리 시점이요. 글로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역대급 이벤트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10월 말 예산안 처리 시점까지 디폴트 이슈가 불거지고, 우리 에너지 이슈 불거지면은 공급망 회복을 위해서 지금 위기 상황이니까 미중 간 싸울 상황 아니다. 무역 관세 완화하고 철폐해야 된다. 호주, 중국 무역 보복 완화 등으로 이제 중국이 호주의 석탄을 다시 수입하게 되는 그림과, 그리고 미중 갈등 완화에 다시 그 다음 그림으로서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북한을 통해서 싸게 공급받기 위한 육자회담에서 우리 대북 제재를 좀 풀어달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명분들과 외교적인 분야에서의 그런 논의가 있을 수 있음을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야당과 여당이 미국에서 치고받고 싸우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미치지 않고서야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함으로써 디폴트 혹은 셧다운까지 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번 조정장 잘 이겨내시길 바라고,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코스피 지수 2,900에서 3,050포인트 구간은 반드시 우리가 명품주를 싸게 공략해야 되는 저가 매수 기회다라고 위기의 장을 기회의 장으로 잘 활용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으로 우리 LG전자 매수타임은 이라고 문의를 남겨주셨는데요. 저는 당장 지금부터 매수가 유효하다라는 좀 의견을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동사는 가전제품, 자동차 부품, 모니터,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는 전자기기 제조업체입니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용 전기 제품이 매출의 약 38% 정도, TV, 오디오, 영상기기 관련 매출 약 23%, 차량용, 통신, 멀티미디어 제품 약 10%, 그리고 노트북 브랜드 그램으로 잘 알려진 그램과 PC와 모니터 등의 매출이 약 10%, 그리고 광학 솔루션을 이제 실행하기 위한 카메라 모듈 관련 매출이 약 15%를 차지하는 기업입니다. 자, 반기보고상 매출이 직전 25조에서 올해 상반기 35조 원으로 매출액이 상반기 동안, 한 반기 동안 10조 원이 넘게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도 기존 1조 9,685억에서 올해 상반기 2조 6,400억 정도로 거의 영업이익이 80% 이상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3, 4분기에도 매출액이 약 3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증권가에서는 올해 하반기 영업이익도 약 2조 원을 기록하게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LG전자가 최근 20년 동안 꾸준히 쌓아온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해서 기업의 가치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기준 제가 분석한 이 LG전자의 기업의 청산가치는 약 9만 원 정도가 되고요. 올해 상반기 실적 그리고 하반기 실적을 반영한 기업의 청산가치는 약 9만 7천 원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긴 하지만 LG전자의 기업의 청산가치 우리 9만 원과 9만 7천 원 가격대는 이탈하지 않고 반등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10만 5천 원과
12만 5천 원 구간에서는 조정 시 저가 분할 매수 유효하다. 결론 말씀드리면 LG전자 매수타임은에 대한 답변은 9만 원, 9만 7천 원 청산가치 손절 잡고 우리는 10만 5천 원, 12만 5천 원 구간 조정 시 분할 매수 유효하다라는 의견 다시 한번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 대유 에이텍 수익 실현 타임은 이라고 문의를 남겨주셨는데요. 자, 11월 중순에 리비안이 이제 아마존 전기차로 불리우는 우리 리비안 전기차 업체가 뉴욕 증시 상장 모멘텀으로 단기 시세가 관련 테마주들에 좀 부각이 되는 시점에 시세가 분출되는 시점이 곧 매도 시점이다라는 의견 남겨드립니다. 최근 아마존 전기차로 불리는 우리 리비안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대량 거래가 최근에 발생된 종목입니다. 대유에이텍 종목이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장대양봉, 그리고 장대음봉 한번 또다시 어제 오늘 상승형의 캔들을 만들어내면서 직전의 고점에 또 돌파 시도하고 있는 구간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자, 위원은 1차적으로 1,850원 구간 돌파 여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850원 구간에 돌파했을 때의 2차 시세는 저는 2,200원 구간까지 분할 매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남겨드립니다. 자, 테마주의 특성상 우리 11월 중순 리비안 상장일 직전까지만의 상승 모멘텀으로 시세가 분출된다면 그 구간에서 철저하게 분할 매도 진행해서 행복을 챙기셔라. 정확하게 머리 꼭대기 정수리에서 팔려고 하지 마시고요. 폭등 파티 열릴 때 우리 박수 치면서 차근차근 조금씩 행복 침착하게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밝혀드립니다. 자, 오늘의 이제 마지막 종목으로 노란풍선 주가 전망에 대해서 좀 문의를 해주셨는데요. 자, 아쉽지만 저는 전량 매도 의견 그리고 관망의 의견을 좀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시가총액 2,500억 정도가 되는 코스닥 여행 관련주로 최대 주주 지분이 약 54% 정도로 굉장히 많은 기업이 되겠는데요. 여행, 알선, 항공권 판매 등의 매출이 전체 매출의 약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임대 매출, 임대 수익 등의 기타 부동산 관련된 매출이 나머지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반기보고상 우리 영업수익이 기존 190억 정도에서 우리 올해 상반기 12억으로 크게 감소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기존의 플러스 2억 약 7천만 원 정도 선에서 지금 마이너스 약 63억 원으로 정말 엄청난 거의 20배가 넘는 2000%가 넘는 대규모의 적자 전환을 좀 기록한 상황입니다. 자, 올해 연말까지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좀 매우 높은 가운데 지금 주가는 과거 코로나 터지고 1,800원 선에서 1,800원 선에서 지금 17,600원 그리고 올해 7월달 고점인 21,000원까지 약 1000% 넘게 폭등한 이후에 지금 딴 고점 영역대에 위치했습니다. 실적이 턴 어라운드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종목을 우리 바닥에서 잡는 것과 폭등한 이후 싼 고점 이중천정에서 잡는 것은 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관점에서 현재 구간은 기보유자분들도 싼 고점 영역대 많은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고가에 잘못 물릴 수 있는 그 구간에서는 비중을 조절을 하셔야 되는 구간이고 미보유자분들은 주가가 충분히 빠질 때까지 좀 관망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라는 좀 견해를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제가 노란풍선 종목이 기업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지금의 노란풍선의 주가 자리가 매수하기는 적절치 않다. 매도하기 좋은 구간이다. 가능한 전량 매도해서 리스크를 회피하고 주가가 빠졌을 때 바닥에서 좀 다시 공략하는 형태로 매매 전략을 다시 한번 세워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좀 부연의 설명을 남겨드리고 다시 한번 주가 크게 조정을 받았을 때 10,000원 초반대까지 충분히 조정받고 여기서 추세 하단을 이탈하지 않고 단기 저점 다지고 분봉상, 일봉상 리바운드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모습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확인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저가 매수 기회로 관심 가져보시고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전량 매도 의견 남겨드리면서 오늘 매매 시그널 제 분량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에 대한 시그널 챙겨드렸습니다. 특히 지금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 노랑풍선, 위드 코로나 수혜주죠. 지금은 전량 매도 사인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잘 대응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 주자 김성현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지수 다시 한번 코스닥이 1.2% 정도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발 우리 시장이 좀 회복을 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에 빨간불이 들어오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개장 상황 짧게 짚어주시고요. 또 시그널들도 함께 챙겨주시죠.
네, 시장 흐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는 뭐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아니면 인플레 우려 또는 뭐 미국의 부채 한도 등의 불확실 등으로 조정을 좀 받긴 했죠. 이번에는 이제 시장 금리가 좀 상승을 했음에도 미국 쪽에서 기술주에서 좀 두드러진 강세를 보인 점에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은 적응을 하고 있다는 분위기고요. 최근에 뭐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이 반도체 기업들의 이 조정 이후의 반등도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뭐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주도주는 당연히 삼성전자 같은 이 반도체 이 시총 상위주인데 이들이 뭐 환율 상승이나 업황 부진들을 이유로 계속된 조정을 좀 받아왔고요.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들 섹터로 인해 가지고 지난 3월 이후에 처음으로 3,000선을 하회를 했습니다. 뭐 물론 이제 국내의 경우에는 이제 환율이 이제 1,185원 선에서 좀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어느 정도 반등의 기미가 세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직까지는 뭐 1,188원에서 이제 계속 좀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다만 이제 올해 2월, 5월의 경우처럼 뭐 단기 급락 이후에도 지수는 좀 파동을 그리며 올라오는 모습이 있었고요. 이번 역시나 단기 조정폭을 거치긴 했지만 단기 추세 하단 구간에서 지탱할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뭐 위로는 다시 코스닥 기준으로 1000포인트 선 구간을 좀 열어둬야 되겠고요. 매매 전략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바닥권의 종목들은 괜찮다고 봅니다. 다만 바닥 대비해서 뭐 300%, 500% 이렇게 많이 올라온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시장 상승할 경우에 비중 조절 등으로 좀 대응하시는 전략이 낫지 않겠는가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첫 번째 종목은 이제 MP라는 회사입니다. 메타버스 기업 중에서 실제로 이제 매출이 발생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경쟁사 중에서는 자이언트 스텝이나 아니면 뭐 덱스터 또는 맥스 같은 기업들 대비해서 아직까지는 이제 뭐 기업적 측면으로 봤을 때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네이버라든가 또는 YG엔터 또는 위지옥 스튜디오 이런 연합들이 보여줄 리얼타임 콘텐츠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MP 같은 경우는 차세 콘텐츠 제작과 그리고 XR, 토탈 스튜디오 개발을 좀 목적으로 이미 위지옥 스튜디오에서 함께 이제 YN, CN의 합작사를 설립을 한 상황이고 위지옥 스튜디오가 지금 현재 최대 주주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비즈니스 모델 자체는 이제 YG엔터 쪽에서의 어떤 글로벌 아티스트 그런 IP를 이용을 해서 네이버에 송출하는 리얼타임 콘텐츠 형태, 제작 형태로 보시면 되겠고요. MP의 월 기반 XR 스테이지는 이제 뭐 실시간 인터랙션을 좀 요구하는 라이브 콘서트로서의 확장이 용이한 상황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뭐 11월 중에 이제 포스트 코로나 국면이 좀 진입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뭐 오프라인 콘서트가 재개가 되겠지만은 온라인 공연도 이제 추가하는 이런 하이브리드 형태의 공연이 좀 자리 잡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그런 가운데 당연히 그런 기업들 본다면은 이제 뭐 메타버스 관련된 기업들도 한몫할 수가 있겠죠. MP 쪽에서는 이런 부분들에서 그대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MP 쪽은요, 국내 이 대형 게임사도 합작사에 대한 어떤 투자와 합류를 좀 논의 중인 상황입니다. 뭐 물론 이제 MP도 마찬가지겠죠. 영상 콘텐츠 관련된 기업을 M&A 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도 보이고 있고요. 모멘텀적으로는 충분히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보일 만하다고 판단합니다. 뭐 가격적으로는 이제 어제자 기준으로 뭐 조정을 좀 크게 받았고 시간의 조정도 있긴 했지만은 오늘장 기준으로는 아래 꼬리 달고 반등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측면도 괜찮고요. 뭐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아직까지는 이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는 저평가 구간에 생각하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본다면은 뭐 금일도 그렇고 좀 중기적 관점에서도 괜찮은 자리가 아닌가, 도전해볼 만한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이제 LX 인터내셔널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을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구 LG 상사죠. LG 상사가 이름을 사명을 좀 변경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LX 인터내셔널의 2분기 연결 매출액은 3조 9,500억 가량입니다. 영업이익은 1,268억으로 이전에 좀 호실적으로 기록을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뭐 자원이라든가 물류 부분에서 실적이 대폭적으로 좀 증가했기 때문이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자원 부분에서는 이제 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환경하에서도 생산량을 좀 늘림에 따라 가지고 수익성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요. 물류 부분에서는 해운 그리고 뭐 철도 중심의 물류 외부 사업 호조와 그리고 육상 창고 물류 신규 사업 확대로 인해 가지고 외형 성장도 했다라는 판단입니다. 운임 상승이 물동력 증가로 이익 증가 폭이 굉장히 컸다라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추가로 살펴볼 것이 지난 3월달에 이제 주주총회에서
이 사업 목적 추가를 위해서 이 회사에서 정관을 좀 변경을 했는데요. 친환경 사업 추진을 위한 폐기물 수집, 그리고 운송 처리 시설의 설치, 그리고 운영, 그리고 또 한 가지 콘텐츠와 플랫폼 개발 등의 신규 사업을 추진을 하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지난해 이제 자산 매각 등을 통해 가지고 확보된 자금으로 이런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을 좀 가속화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더, 최근에 2차 전지들이 핫하죠. 근데 이 회사 역시나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니켈 사업을 또 추진을 할 것으로 예상되니까 이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또 글로벌 에너지 대란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핫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세계 석탄 가격의 기준이 되는 호주 뉴캐슬 발전용 석탄 가격이 연초 대비해서 무려 140%가량 이제 급등을 했죠. 지금 톤당 $200를 넘어섰습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중국 쪽에서 전력난을 겪고 있고, 인도도 이제 화력발전소의 석탄 재고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와 관련한 기업들은 당연히 에너지 관련된 업체들 중에서도 원전 관련 섹터나 아니면 물류 관련주들이 될 것으로 일단 보이고요. 가격적인 측면으로 바라본다면 LX 인터내셔널은 지금 자리도 저렴해 보이고, 내려올 때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현 가격 기준 대비해서 저는 1.5배 가량 주가가 상승할 수도 있는 구간으로 판단을 합니다. 중기적 관점에서 대형주를 좀 선호하시는 분들은 LX 인터내셔널 좋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개인 투자들이 많이 매수했던 카카오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카카오가 좀 조정을 좀 많이 받았죠. 이 플랫폼 사업 규제에 따른 어떤 조정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어발시 확장에 따른 골목 상권 침해 이런 부분들에서 독과점 우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이슈화 되면서 조정을 좀 거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과거에도 수차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네이버의 경우는 이제 정부의 규제에 좀 상당 부분 호응하는 행보를 보인 반면에, 카카오의 경우에는 좀 더 공격적으로 이제 성장 전략을 취하면서 이 골목 상권 침해 논란을 야기한 부분들이 이번 규제에 좀 사정권에 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이제 국감도 있었는데, 국감에서 이제 카카오 의장이 국회의원들에게 좀 질타를 받았죠. 그래서 이제 신규 사업으로 진출하고자 했던 카카오 헤어샵이나 또 스크린 골프 사업도 이번에 좀 철수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좀 들리고 있습니다. 다만 그냥 이 부분은 카카오의 어떤 단독 의지만으로 바로 철수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이 카카오 헤어샵 같은 경우는 와이어트의 지분 관계가 현행돼야 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스크린 골프 역시나 이제 마찬가지예요. 카카오가 철수할 경우에는 다시 시장이 이제 골프존, 이 회사의 어떤 독점 체제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장비라든가 또는 브랜드 사용력 경쟁이 좀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 업체들이 좀 반발하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대중화기 좀 친숙한 카카오 캐릭터로 좀 홍보를 좀 해왔었던 부분이기에, 이런 부분이 좀 더 그 가맹주들 입장에서는 우려가 좀 더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당장 이 시행되기에는 좀 규제에 대한 부분도 시행되기에는 좀 시간적으로 좀 소요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카카오의 주가 자체는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카카오가 정말 많이 올라왔다. 바닥 대비해서 이제 무려 한 480%, 500%가량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류의 종목을 지금 자리에서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이전에도 좀 많이 내왔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이미 과거의 바닥권이 2만 원이었는데 지금 17만 원을 찍고 이제 14만 원, 11만 원대 조정을 주는 겁니다. 이제 잠깐 조정을 주는 자리고, 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직 올라갈 자리는 더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약 10만 원 선까지는 좀 이 조정폭을 좀 열어두셔야 되겠고요. 다시 올라간다면은 13만 원, 14만 원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이제 어떤 정부의 규제 자체가 이 심각한 이 카카오의 이 매출을 방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이런 부분 자체가 이제 신규 사업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어떤 그런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되는 것이지, 크게 매출에 대해서 직접적인 어떤 영향은 좀 제한될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본 종목은 한 세 종목 정도가 되는데요. MP라든가 LX 인터내셔널 이 두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도 저렴한 자리라 해석하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좀 더 조정을 주는 시점 10만 원 선 구간에서 좀 매매 전략을 취하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가 월중으로 봤을 때 한 26% 정도 하락했는데 지금보다 조금 더 하락한다면 10만 원 선에서는 매수가 가능하다고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네, 오늘 지수 다행히도 회복을 해주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 상승세 유지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을 사칭하는 1: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이 점까지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고요.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합니다. 타사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